이 식물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산에서 그 길을 잃었어요. 저 식물을 만났다 그러면 저 식물 따라서 나오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질경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잡초라고들 많이 해서 그냥 밟고 다니는 풀이에요. 질경이는 한자 이름으로 차전자라고 씁니다. 자동차 차자, 앞전자, 아들 자자 써서 자동차 바퀴 앞에 씨앗이 굴러다니는 그런 길바닥에 사는 식물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식물은 숲이 살기 좋을까요? 길바닥이 살기 좋을까요? 숲이죠. 근데 왜 얘 이 질경이는 길바닥으로 나왔을까요? 숲은 정말 쾌적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고 다 좋은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식물이 살아가는데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뭐죠? 햇볕, 광합성을 해야죠. 그죠? 그런데 숲속에는 정말 쾌적하긴 하지만 햇볕이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질경이는 그렇게 쾌적하고 안온한 숲을 떠나서 기회의 땅, 블루오션, 흔히 말하는 길바닥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길바닥으로 나오고 보니까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일단 밟혀요. 사람들의 발자국에 자동차에. 그래서 변신을 합니다, 환경에 맞게. 그래서 숲속에 있는 식물들은 가다가 밟으면 꺾어져서 죽어버리는데 쟤는 포기가 밟아도 일어나고 밟아도 일어나고 이렇게 변신을 해서 살아남았어요. 이 도시의 이 애는 도대체 길바닥에는 좀 쾌적하지가 않고 수분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수분에다 저 씨앗에다가 비가 오거나 물이 공급되면 다 수분을 모아요. 그래서 일정한 크기로 싹 틀 때까지 그 수분을 가지고 그 힘으로 싹을 틔워내요. 그거 굉장히 훌륭하죠. 그래서 열심히 그리고 그 옛 어른들은 차전자, 질경의 씨앗을 가지고 신장이나 여러 가지 약을 썼어요. 요즘 사람들은 이 질경이가 사는 방법을 보고 무엇을 찾아냈을까요? 어 저기 여러분 지금 제일 관심사가 뭐예요? 그 뭐 어른들은 뭐 혈압을 걱정하기도 하고 암을 걱정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뭐예요? 취업. 아 취업이긴 한데 건강과 관련해서 예. 이것도 취업과 궁극적으로는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이어트 관심 많으시죠? 저 질경이의 씨앗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개발됐어요. 왜냐하면 그 질경이가 사는 방법을 잘 엿보니까 씨앗 아까 수분을 다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질경이 씨앗을 가루로 만들어서 요만큼 먹고 물을 한 컵 마셔요. 그러면 그 씨앗이 물을 다 받아들여서 이 배에 들어가면은 빵빵하게 물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어도 마치 배부른 듯한. 근데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인제 현재 다이어트 식품으로 개발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주 흔하고 발에 밟히는 그런 질경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여러분이 무엇을 찾고자 하는지 모르지만 많은 답들이 담겨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에게 식물은 또는 숲은 어떤 의미세요? 혹시 의미 있게 생각해 보셨나요? 내 삶의 숲을? 저기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나무 어떤 나무 알고 있으세요? 무슨 이 나무는 안다. 소나무. 소나무는 안다. 뭐 또 뭐 있을까요? 한참 봄에 꽃피는 벚꽃. 예. 알고 보면 벚꽃은 굉장히 어려운 꽃이에요. 근데 어쨌든 예. 뭐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목련.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요 꽃은 뭘까요? 이게 뭐냐 하면 저게 목련이에요. 지금 먼저 보신 슬라이드는 여러분 다 목련이라고 부르지만 이름은 백목련이에요. 아이 그까짓 거 뭐 흰 꽃이 피면 백목련이고 뭐 이러지. 목련하고 백목련은 서로 종이 달라요. 종이 다르다는 의미는 서로 결혼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침팬지와 오랑우탄과 사람이 닮았어도 결혼하지 않듯이 유사하지만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좋은 나무, 좋은 꽃, 나쁜 풀은 없지만 사실은 알 건 알아야 되는 게 우리는 그냥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백목련은 사실 굉장히 아름답고 향기롭고 좋은 꽃인데 알 건 알아야 되는 게 고향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심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못 심는 우리나라 나무는 아니에요. 근데 저쪽 목련 그냥 목련이 바로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목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목련을 보고 '야 그럼 나는 우리나라 자생하는 목련을 심어야 돼.' 그리고 나무 시장에 가서 "목련 주세요." 그럼 뭘 줄까요? 다 백목련을 주세요. 그럼 진짜 우리나라 목련을 사고 싶다. 그럼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예전까지는 나무 가게에 가면은 "고부시 주세요." 그랬다 그래요. 주먹 같은 꽃이 핀다는 뜻에서 일본 이름.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 자생하는 목련은 그렇게 불러야 되고, 이 중국의 고향인 백목련은 목련이라고 부르고,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의 현실인 거죠. 그렇게 소중한 것들을 정말 대강 생각하는 거잖아요. 얘는 뭘까요? 얘도 좀 얘는 이제 흔히 산목련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우리말 이름은 한박꽃 나무라고 해요. 보통 목련은 꽃이 먼저 피는데, 예전에 이제 이 나무는 고민인데 굉장히 향기롭고 아름다운데, 그냥 '많이 심으라고 말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통일이 되면 많이 심어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하는 나무예요. 현재 이 나무는 북한의 국화예요. 이제 한 나무에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는 것에 뭐 이념도 있을 수 있고 사연도 있을 수 있고 고향도 있을 수 있고 스토리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얘는 뭘까요? 여러분, 철쭉. 예. 뭐 비슷했습니다만 철쭉? 모든 분들이 철쭉이라고 불러요. 얘는 뭘까요? 진달래 맞습니다. 얘가 진달래고요. 그러면 철쭉과 진달래 차이는 뭘까요? 이제 진달래 여러분 옛날에 참꽃이라 해서 화전 부쳐 먹고 태백산맥 소설 읽다 보면 진달래 따먹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요. 그게 정말 우리나라의 친근한 진달래고, 저쪽에 보이시는 꽃이 그냥 철쭉이에요. 소백산에 가서 철쭉제 했을 때 보시는 철쭉은 이철쭉이에요. 그럼 저 아래쪽에 우리가 철쭉이라고 불렀던 거는 뭘까요? 이것은 산철쭉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목련과 백목련이 다르듯이 서로 다른 종인 거죠. 적어도 우리나라 산야에 봄에 가장 아름답게 화사하게 피어나는 적어도 젖꽃 정도는 좀 알고 살아야 되지 우리가 않을까요? 그래서 다르다는 걸 인식하고 다른 나라를 쳐다보고 그 가치를 보여줬을 때 저것이 정말 그 뭐 바이오 산업의 주가 되고 문학의 원천이 되고 비로소 그런 게 아닐까요? 정말 이렇게 서로 아름답게 조화로운 게 바로 우리 산야에 피어나는 우리의 식물들이고, 여러분 정말 저런 것들을 만날 수 있는 일단 마음도 열고 눈도 열고 그래야 합니다.